안녕하십니까. 저는 멜번에서 왔습니다. 네. From Melbourne. 作为一名专业的实验室医学科学家， 네, 저는 그 실험실에서 일하던 과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정말로 과학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요. 进入了我的骨血。 저는 사실 그 온 몸에 그 과학이 계속해서 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은 저의 소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대대로 의학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사실 아주 큰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과학 이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술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의 계획대로 그 의학 관련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바라는 대로 저는 베이징에서 정통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주 우수한 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교육 속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멜버른 대학의 의생명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생명공학과는 당시 글로벌 7위였고요. 전체 호주에서 1위였던 그런 학과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저는 세포병리학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세포를 검출하고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 일을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내가 랩에서 니들 세포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 다 안 좋은 소식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도 돼 이렇게 자주 농담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바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집과 병원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일하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랩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몇 년을 일한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대우가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일해본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사한테 내가 부모님을 좀 뵈러 가야 되는데 휴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좀 내려고 하면요. 어떨 때는 부서 전체가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동료들하고 휴가 기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서장에게 다시 휴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초조하게 허가가 나나 이렇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왜 내 시간을 병원이 이렇게 장악하고 나는 내 시간을 함부로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바이오를 전공했고 병리학자는 왜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침묵의 그런 혼란 말고도 더 무서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라는 그런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세포병리학자는 큰 조직에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즈 디렉터처럼 경영을 하면 더 성취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병원 경영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 20년 걸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답을 들으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기술적인 테크 쪽에서 굉장히 소수적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력감이 몰아쳤습니다. 내가 생명공학을 전공한 것은 내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我看不到答案。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가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산화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저랑 친한 친구가 추천을 해서 저희 집으로 유산화에서 일하시던 달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담한 태도를 일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린은 계속해서 저한테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때 저는요, 저는 나 건강보조제 같은 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문 있죠? 그러면 제가 배웅은 안 하겠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제 친구는 다음날에 딸린의 집에서 하는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또 그때 갔습니다. 당시 저는 유산화는 아주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제품을 몇 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유산화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없었습니다. 그때 딸린의 부인인 제시카가 저한테 직접 제품을 배송해 줬고요.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아주 또 친절하게 각각의 제품에 대한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별로 아주 정확하게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이 생겼고 애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제품이라면 한번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써본 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보내드려서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건강보조제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이 있긴 했지만요. 왜냐면은 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실 집안에 굉장히 다양한 영양제와 보조식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뇌신경과학자인데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산화 제품을 먹었는데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하지만 계속 건강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중의학이나 서양의학에서 먹는 그런 다양한 건강보조제를 드셔보셨는데 하지만 유산화의 건강보조제가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효과가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안 먹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건강에 대한 좀 걱정이 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칼슘 정제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일상이 활기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을 먹으면서 제가 밤새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유산화의 제품이 이렇게 품질이 좋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나 같은 의사나 과학자가 왜 그동안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메디컬 스쿨을 다녔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50년대의 영양학 이론 과정만 한 4과목 정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 영양학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했던 비타민 D3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행운이었죠. 그때 비타민 D3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경험이 저에게 마법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비타민 D3 제품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D2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D3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지의 세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비타민 D3에 대한 임상 연구는 거의 대부분 유산화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유산화의 과학자들이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놀랐습니다.
왜 이런 연구 논문들이 정말 아주 일반적인 그런 헬스 관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도대체 네트워크 판매 회사인가요? 아니면은 과학 연구기관인가요? 제가 논문을 찾다 보니까 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유산화 논문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딸린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사과학자들을 만나고 싶나요? 그분들이 내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오십니다. 만나게 해줄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유산화의 풀네임을 처음 봤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린이 저한테 우리는 처음부터 연구하는 회사였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외부에 과학적인 우수한 우리의 과학적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의 사이트에 가서 유산화의 모든 관련 연구 논문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이렇게까지 연구역량이 있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과학자를 빨리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린과 제시카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유산화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유산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유산화의 한 가족으로서 매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보상 플랜 때문이 아니고요. 이 회사의 과학적인 연구 역량 때문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연구팀의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유산화의 그런 앞선 연구 역량에 놀랐습니다. 비타민 D3에 대한 연구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분들이 이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품도 이미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의 제품이 출시되려면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테스트와 임상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D3에 대한, 비타민 D3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학적으로 가장 최첨단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또 지금은 그럼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시죠? 라고 물었더니 단백질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체는요 거의 대부분의 극성물이 물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와 DNA 구조 틀에는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정확한 어떤 영양소의 비율을 알아낸다면, 그래서 세포가 자가재생하고 복제를 잘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2011년이었는데 5년 후에 2016년에 유산화의 솔트레이크시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유산화는 인텔리전스 기술을 발표해낸 겁니다. 네, 바로 그때 저는 여러분처럼요, 바로 관중석에서 실험실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그 과학자들을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회사는 이윤만 쫓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회사라면 유산화처럼 과학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유산화만이 이처럼 제품 뒤에서 묵묵히 연구하는 무명의 영웅들에게 마땅한 인정을 해주는 회사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유산화에서 이미 10년을 일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유산화 제품은 좋아했지만 사실 제가 유산화에 참여하는 것은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모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냥 하게 둡시다. 아마 얘의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리학자라는 선택도 저는 그때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리학자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막막함이 계속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유산화의 사업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그가 임신 중에 태아가 복중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他来到了 의사가 앞으로 불임일 거라고 했고 아이도 잃고 이혼까지 겪은 다음에 불행한 마음으로 호주로 와서 자신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완전한 여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을 제가 추천하니까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바로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뭔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정말로 저를 꽉 끌어안고요. 울면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화 제품 덕분에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이제 느끼게 됐어. 너 덕분에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어. 이제 나는 다시 완전한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웬디,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자라는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께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미래입니다. 네, 그날 돌아와서요. 저는 큰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큰 무대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건강을 되찾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꿈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처럼 제가 그날 그렸던 꿈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과 함께 유산화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하나씩 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안에서 저는 가족도 이뤘고요. 정말로 귀여운 사랑스러운 저의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죠. 그리고 저는 유산화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 유산화 제품을 여러분들 세상에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후에 유산화의 연구팀에 참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시인업 박사님과 회의 후에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로 탁월한 기술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모든 과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창조하는 실적에서 일부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연구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께서 유산화의 모든 고객들이 그리고 우리 유산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함께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써질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함께, 우리의 과학과 함께, 우리의 회사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